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이 핫한 관심지역이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출마를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에 윤형선 후보가 맞붙었는데, 현재 여러가지 여론조사에서 윤형선 후보가 박빙이긴 하지만 이재명을 앞지르고 있다. 이재명이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말 유권자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꺾을 수 있다라는 게 관심거리입니다. 이재명을 이겨내는 저 윤형선은 누구냐? 관심이 높고요. 윤형선이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윤형선은 누구고 윤형선이 이재명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윤형선 후보가 조금 전에 오늘 한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뼈를 때렸다고 하죠. 정말 핵심을 찔렀습니다. 왜 이재명이 이번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이 돼서는 안 되는지, 윤형선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직도 대통령 후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지역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대선 당시에 그 선거팀이 수백 명씩 떼지어 다니면서 계양을 떼지어 다니고 있다. 자신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쇼를 하고 있는데 계양 주민들에게는 먹혀들지 않는다. 이번 선거는 상식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범죄 피의자에게 피난처를 허용하느냐, 그걸 가리는 선거다. 계양의 자존심, 도둑놈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느냐, 계양이. 절대 계양의 주민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도둑놈인 이재명이 계양에 숨겨달라고 지금 도망와 있다. 계양 주민들이, 상식을 회복하려고 하는 계양 주민들이 이 도둑놈 이재명을 숨겨줄 리가 있겠느냐. 지금 윤형선 후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뼈를 때리는 장면이다. 정말 핵심을 찌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형선 후보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25년 동안 계양을 지켜오면서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 채 25일도 계양에 오지 않은, 이제 온 지 25일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이 이 계양을 무슨 놀이터점으로 아느냐, 계양 주민을 호구로 아느냐,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윤형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고 여론조사 기관도 고발을 했어요. 자신들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조사 결과 이게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서 고소를 했어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100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했다라고 한다. 이 계양에 와서도 그 좋지 않은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 같은데 계양에 와서는 그런 고소고발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윤형선이 누구냐?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1961년생이고 내과 의사고 파평윤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25년 동안, 원래는 충청도 태생인데 인천에 온 지 25년이 됐다. 이 병원에서 동네 의사다, 이래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2번에 걸쳐서 이 계양을의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송영길에게 잇따라 패했습니다. 2번.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공천을 받아서 이번에는 이재명과 붙었는데 정말 전국적인 관심과 전국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도 마음으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계양의 상식이 도둑놈을 숨겨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이재명은 분당으로 돌아가라. 뼈를 때렸다고 보고요. 여러분들과 한 가지 정말 의논하고 싶은 게, 이재명이 지금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지금 보궐선거에 나오고 이렇게 지방선거에 설치고 다니면서 개딸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개딸들. 자신의 강성 지지층을 개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딸 안에 지금 20대, 30대 여성이 많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20대, 30대 여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자신은 또 개아빠, 아빠, 파파 이러는데 개딸들이 20대, 30대 여성이 얼마나 많은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그 이재명에 대한 강성 지지층들이 이 개딸로 자기 포장을 바꿨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기획된 것들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의논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제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동아일보의 김순덕 기자죠. 김순덕 기자가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이 개딸 개아빠 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권에서 다 큰 어른들이 20대 30대 여성들이 60대 아저씨를 보고 뭐 아빠라고 부르고 개딸이라고 하고 이게 정상이냐. 정치권에서 그 북한의 뭐 어버이 수령, 뭐 아바이 수령 이런 현상,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딸이다 아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정상이냐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정말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개딸이다, 이게 뭐 처음에는 뭐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딸이다, 이게 뭐 어느 드라마에서, 그러다가 이제 이름을 바꾸어서 개혁 딸이다, 개혁 아빠다, 이렇게 또 의미를 바꾸는데 모두 기획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지현 그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는, 박지현을 보고 지금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공격하고 있는 그게 개딸이다라고 하는데, 박지현이 맞받아 쳤지 않습니까? 20대 30대 여성은 아무도 없더라, 개딸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일부 20, 30대 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성 지지층들이 이렇게 개딸로 포장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 그 여성 부분, 그걸 파고들기 위해서 이렇게 개딸 나왔는데 뭐 좋습니다. 강성 지지층들이 얼굴을 바꾸는 것, 기획하는 것, 뭐 이 민주당 쪽에서는 능하지 않습니까? 좋은데, 상식적으로 정치권에서 누구를 뭐 지지하고 뭐 강성 지지층이 될 수도 있고 팬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지지층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딸이니 아빠니 하는 이게 정상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60인데 60 다 됐는데, 이 60 다 된 정치인을 보고 20대 30대 여성들이 좀 지지한다라고 치더라도 아빠라고 하고 뭐 딸이라고 자신을 하고 서로 뭐 아빠 딸 이렇게 SNS에 글을 주고받고 이게 정상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획하고 쇼입니다, 전부 다. 결국 실체가 또 드러나게 될 테고요. 계속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지지층들이, 팬덤이 계속 자기 얼굴 바꾸는 가면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윤영선 후보가 아주 뼈를 때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개양이 도둑놈 숨겨주는 곳이냐, 분당으로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돌아갈 곳은 분당이 아니고 감옥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잘못한 비리, 각종 비리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명을 하고 감옥으로 가는 것이다. 딸이다 아빠다 정치권에서 뭐 어버이 수령 이야기 빗대기도 했는데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은 정상이 아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